네,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환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주말 동안 이 정상회담 로마에서 개최가 됐던데요. 뭐 주요 내용 살펴보니 뭐 기후 변화, 코로나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좀 살펴주시죠. 예,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 G7도 아니고 네. G20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하고 시장 규모가 큰 대형 국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문을 내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관계 학자로서 한 50% 정도는 네. 충족됐다고 보고 네. 한 50% 정도는 실망스럽습니다. 예. 딱 반반이네.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가 예. 정말 이번 로마 회담 실망스럽다. 실망감을 안고 로마를 떠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고요.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너무나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너무 올해 작년 너무 심했잖아요. 네. 갑자기 맞아요. 비 왔다가 뭐 지진 났다가 네. 온도도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의미는 있었습니다. 석탄 발전소 같은 것도 이제 그만 만들자. 그리고 국내에서 화석연료, 석탄을 떼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그런 방식의 정책들은 폐지하자. 우리 합의하자 이런 걸 합의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탄소 중립 이 시한을 2050년까지로 못을 박는 게 좋겠다는 것이 여론이었거든요. 네.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예. 예. 그랬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는 민감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 공장을 많이 그렇지. 돌려야 되니까 예.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미지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스럽다고 한 겁니다. 네. 국가마다 다른 시점을 고려한다. 아이고. 합의문에서. 네. 그리고 차별화된 책임과 국내 상황을 반영을 한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로 못 박지 않고 네. 20세기 중반으로 못 박는다. 좀 애매하게 예. 얘기를 했네요. 예. 영어로 말씀드리니까 합의문은 네. 어라운드 미드 센츄리입니다. 대충 그 근처. 예, 대충 이게 어딥니까? 어라운드 미드 2050년이니까 60년입니까? 뭐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예,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실망스럽지 않은 부분은 10년 내에 그러면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되니까 네. 앞으로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정도 줄여보자라는 것이 1단계 실행 방안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30이라고 딱 이렇게 10년 내로 못 박아주면 좋은데 네.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도 30% 감소한다. 30% 감소는 딱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상당히 100% 원안대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 40%는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내년도 중반까지는 전 세계 인구가 70% 접종을 하도록 전 모든 국가가 다 노력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네.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네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네. 안 하고 화상으로 본인의 연설을 화상으로 했거든요. 네.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위적인 외교로 억지로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가 있다. 미국한테 하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예. 세계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는 선진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예. 이번 G20 합의문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네. 글로벌 지금 마지막 말씀드렸죠. 마지막 글로벌 디지털세. 이게 디지털세. 이제 승인됐었거든요. 네, 네, 공식적으로 다 최종 승인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 예. 글로벌 디지털 세금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별명이 구글세잖아요. 네. 구글세. 예. 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한국에서 5조 원 네. 넘는 그런 매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 베이스를 둔 기업이고 하니까 한국에다가 내는 법인세는 1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법인세가 5천억입니다. 그럼 이게 공평하다고 네. 볼 수 있는 그렇지. 건가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만든 것이 글로벌 디지털 세금입니다.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이게 어느 나라에 베이스를 둔 기업이든 간에 예. 매출을 일으키는 그 국가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은 지금까지 얼마 버는지도 사실 안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추측일 뿐이지. 추측일 뿐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일본 중의원 선거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기시다 정권이 참 특이하게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27일 됐거든요. 네. 총선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결과는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 과반 의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총 465석 중에서 261석을 자민당 단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과반이 훨씬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넘어가잖아요. 과반이 233석인데 지금 현재 자민당 단독으로 261석을 얻었으니까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단순 과반도 위태하다는 네네. 분석이 많았는데 예. 예, 절대 안정 과반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보유 의석은 자민당 단독으로 276석입니다만은 그런 한 15석 정도 잃었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15석 이런 것은 사실상 선전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선거가 왜 자민당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냐면은 한 달도 안 된 기시다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9년 동안 집권했던 아베 정부하고 스가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경기 침체되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여기에 대한 심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민당이 261석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 과반인 233석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네.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261석이에요. 한 15석 잃는 거 정도로 예.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신임 기시다 정권이 네. 앞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동력의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하기 전에는 보니까 뭐 유권 지역 75% 정도가 지금 아슬아슬하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아슬아슬한 네. 지역구에서 대부분 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예. 이게 도박을 건 것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빨리 총선 소집한 거 아니냐.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20 며칠 만에 초스피드 선거를 하냐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뭐라 했냐면 아직까지 한의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취임한 지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언론이나 여론이 새로 출범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봐줄 때 선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더 못하는 거 보여주기 전에 빨리 하자. 자, 예. 두 번째 소식 일본 소식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 몰도바가 뭐 러시아와 EU 사이에 껴 있다는 소식 좀 짚어주시죠. 예, 아유 몰도바 요즘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곤란하지만은 예. 어쨌거나 유럽에서 떠오르는 지금 관심 받는 국가입니다. 인구 한 35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또 유럽에서 가장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제일 좀 이 빈국을 꼽으라 그러면 몰도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1인당 GDP가 지금 5,000불에서 한 7,000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유럽 평균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떨어지는 국가잖아요. 원래 구소련에 속해 있는 국가였다가 예. 91년도에 독립을 했었는데 원래 지금 이 정책이 친소련, 친러시아 정책이었다가 최근에 그걸 포기하고 친 EU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친유럽연합, 즉 친서방 정책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EU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이 친러시아로 남아 있는 것보다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정책을 내세우고 지금 그 정부가 들어섰고요. 네. 국민 여론도 보면은 경제가 지금 우리가 5,000불, 7,000불 유럽에서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제 발전 방향을 친러시아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할 거냐 아니면 EU 가입해서 EU 회원국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할 거냐 EU 회원국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게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과거 우리 구소련 그 지역들 연합 지역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렇기 때문에 크림 반도도 점령하고 네. 우크라이나도 계속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것이 그 몰도바거든요. 비록 소국이긴 하지만 몰도바를 딱 장악하면은 우크라이나의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몰도바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EU한테도 중요하고 러시아한테도 중요해요. 예. 네. 그런데 이 몰도바가
제일 또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천연가스예요. 네.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생기니까 러시아가 아니 지금 우리한테서 벗어나서 EU 가입하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스를 당신들한테 140달러 정도로 기준으로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걸 800달러로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EU 가입할래?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아. 몰도바를 진짜 진짜 가스로 라이팅을 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앞으로 EU하고 협력 관계를 축소하고 예. EU 가입을 포기하면은 과거처럼 가스를 입방 미터당 140달러로 낮춰주겠다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몰도바의 국민들은 여론이 러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보적으로 불안하고 다시 네, 러시아의 네. 그 군사적인 그 침공을 당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러시아 공포증이 생기면서 예.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에너지 위기도 전부 진짜 더 못 사는 거 아니냐, 네. 가스 공급도 끊기는 거 아니냐, 네, 네. 그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런 불안감 같은 게 형성되고 있고 예. EU는 그게 겁나는 거거든요. 아직 EU에 가입하기 전에 몰도바에서 네. 러시아 공포증이 퍼지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EU에 이미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국가들도 러시아 공포증이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러시아 가스 공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공포증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이 EU하고 보복 관세 분쟁을 벌였던 철강 제품 무역 정상화를 결정했다. 사실 이것도 중국 견제겠지. 예? 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웃겼거든요. 예. EU에서 생산하는 미국 수출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하고 EU는 그렇다면 대표적인 미국 제품인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네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50% 보복 관세를 부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가 네. 이번에 G20에서 예. 합의가 되면서 예. 미국하고 EU가 서로 그런 보복 관세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EU와 미국이 다시 아까 시진핑 주석이 우려한 것처럼 이제 동맹 체제로 돌아가면서 네. 그랬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과연 보복 관세를 다 취소한다. 그러시면 뭐라고 또 발표를 했냐고 하면은 예. 대신에 철저히 유럽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유럽 제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충족한 친환경 제품만 받아들이겠다. 반대로 메이드 인 유럽 회사가 아닌 나라가 유럽에서 생산하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투자해서 예. 그런 거 하고 친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생산 제품은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보복 관세를 취소한 것이 포커스입니까? 아니면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까? 뒤에가 포커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국가를 말하는지는 네.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도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긴장해야 됩니다. 철강을 대량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네. 친환경 기준으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유럽에서 투자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세히 살펴봐야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23억 원짜리 복권에 2번 당첨된 남자가 있다면서요? 65세 메릴랜드 사는 미국 남성인데 예. 아니 23억 복권이 이번에 당첨을 또 됐는데 네. 이게 2번 당첨됐더라고요. 와. 몇 년 전에도 당첨됐습니다. 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수년 전에도 그거 있잖아요. 끓는 거. 아, 번호 말고 네네네. 끓는 거. 스크래치 복권. 예, 수년 전에도 당첨돼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번에 또 당첨돼가지고 이번에는 자택 수리 리모델링 하겠답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분의 인터뷰를 보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밌어서 그랬을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복권 사는 사람들 현실적이 되라. 대박 노리지 말고 그냥 재미로 즐거움 위해서 복권을 사야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당첨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공교롭게도 지지난 중가에 서정만 원서가 대신 진행할 때도 복권 당첨 소식이었는데 오늘 또 당첨 소식이 서정만 원서가 무슨 운이 있는데. 그러게요. 사질 않으니까 될 일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당첨이 안 돼도 괜히 얘기하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게요. 월요일에 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뭐 미드 코로나인데 해이해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더라도 우리 해이해지지 말고 여기까지 잘 온 만큼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57회 박상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천혜의 해안경관을 한눈에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과 함께